안녕하세요. 제임스 컨설팅 박정근입니다. 오늘은 특수관계 법인과의 거래를 통해서 혹은 특수관계 법인으로부터의 사업기회 제공 등 흔히 말하는 일감 몰아주기 또는 일감 떼어주기로 인한 증여의제와 관련된 내용 같이 살펴보고, 또한 조세심판 판례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먼저 특수관계 법인과의 거래입니다. 일감 몰아주기. 일감 몰아주기는 2011년부터 법제화가 됐고요. 과세 요건을 보면 매출액이 일정 비율 이상이거나 또는 그 수혜 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지분율이 일정 비율 이상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매출액을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경우에 50% 이상, 그 지분율은 중소기업의 경우에 10%를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중소기업인 수혜법인과 중소기업인 특수관계법인, 그러니까 일감을 몰아준 법인이 서로 중소기업에 해당된다. 그런 경우에는 그 매출은 제외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대기업과 재벌들의 일단 불공정한 거래 관행, 내지는 중소기업의 어떤 생태계를 위협하는 이런 행위에 대한 그 제재이기 때문에 중소기업 간의 거래는 제외시켜주는 겁니다. 네, 그 세부적인 내용을 다시 같이 살펴보면, 증여자는 일감을 몰아준 특수관계 법인이고요. 수증자는 수혜 법인의 주주입니다. 그 지분이 10%를 초과하는 주주요. 그리고 수혜 법인은 특수관계 법인으로부터 일감을 몰아받은 그 수혜 법인이고, 그 수혜 법인의 매출액의 50% 이상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받았다. 그러면 해당이 되는 겁니다. 지배주주란 수혜법인의 최대 주주가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계산을 해보면, 예를 들었습니다만,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만약에 세후 영업이익이 30억이었다. 그런데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 비중이 만약에 80%였다. 그러면 50%를 초과하는 부분 30%를 곱해주고, 다시 지분율도 곱해줍니다. 여기 10%를 초과하는 경우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를 초과하는데 중소기업의 대부분의 지분율이 뭐 거의 100%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90%다. 그러면 90에서 10% 빼면 80%고요. 그래서 30억 곱하기 매출액, 기준 매출액, 정상 매출액 초과 부분 30%, 또 수중자의 그 지분 비율 10% 한계 보유 비율 10%를 초과하는 부분 80%, 그래서 30억 곱하기 30%, 그러면 9억이죠. 그거 곱하기 80%, 9872, 7억 2천이 증여의제에 해당되고요. 요 증여의제, 증여받은 만큼에 대한 증여세는 계산해 보면 약 한 1억 5천 정도가 되고, 이 1억 5천을 누가 내느냐, 수혜법인이 내는 게 아니라 수혜법인의 최대주주, 지배주주, 그가 수중자가 돼서 개인이 증여세를 납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 일감을 떼어주는 겁니다. 예. 특수관계인이 일을 주는 게 아니고 특수관계인이 거래하던 거래처를 아예 넘겨주는 거죠. 일감 떼어주기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입니다. 2015년에 법제화가 됐고요. 이것도 주주에게 증여로 의지해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이 세 가지 요건에 해당이 되면 증여의제가 발생하는 거죠. 특수관계인이 떼어줬느냐, 그런 거고요.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사업부문의 세후 주정에 이익이 발생했느냐, 그걸 통해서 이익이 생겼느냐, 그런 얘기고요. 그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들 합쳐서 지분이 30% 이상 되느냐,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만족된다, 그러면 일감 떼어주기에 해당이 됩니다. 네, 세부 내용을 같이 살펴보면, 증여자는 사업을 떼어주는 회사고요. 수중자는, 그러니까 증여세 납부 의무자는 그 수혜법인의 주주입니다. 개인입니다. 수혜법인은 뭐 일감을 떼어받은 회사고요. 이렇게 했을 때 만약에 증여의제가 되면 그 금액을 계산해 보면, 만약에 증여이익이 30억이었다. 그럼 30억 곱하기 바로 그냥 지배주주의 지분율입니다. 그러면 30억 곱하기 80이니까 38은 24,
24억이고요. 여기에서 만약에 어차피 이 30억에 대한 법인세는 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법인세 30억에 대한 법인세 약 5억 8천일 텐데 5억 8천을 제외하면 증여 이익이 의제가 되는 게 18억 2천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8억 2천에 대한 증여세를 계산해 보면 약 4억 9천8백, 약 5억 가까이가 증여세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거는 누가 내느냐? 바로 수증자, 즉 수혜 법인의 지배주주가 개인적으로 납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네, 이번 사례는 이제 일감 몰아주기 관련된 판례입니다. 거의 독점 판매권을 줘서 아마 이게 자녀에게 그 독점 판매권을 준 모양입니다. 매출액 비중이 98.65%. 또 이익도 많이 났겠죠. 이익도 많이 난 모양입니다. 증여 의제 이익만 약 130억이에요. 얼마나 매출액이 얼마나 컸는지 모르겠지만 이익 증여 의제되는 이익만 130억이니까 굉장히 이익이 많이 났겠죠. 거기에 130억을 신고해서 또 납부까지 또 착실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좀 억울하셨는지 너무 일방적이다. 그래서 경정 청구, 환급 청구를 하셨고요. 그거에 대한 판단은 법원의 판단은 정당하다. 소득의 재분배를 촉진하고 또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 우려가 있는 거래 형태를 억제하려는 것, 공정거래법을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절하다고 인정된다. 또 완전 포괄주의 과세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수혜 법인이 또 지배주주 등이 세후 영업 중에 일정 부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규정에 문제가 없다.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 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지금 아직 대법원까지 간 게 아니고 이렇게 인천지방법원에서 소송에 대한 판결이 나왔어도 지금 이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들이 인정을 하지 않고 금액이 컸던 모양입니다. 인정을 하지 않고 지금 계속 아마 제가 보기에는 항소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감 몰아주기나 일감 떼어주기에 대한 판례는 아니지만 특정 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내용은 동일합니다. 판례를 같이 살펴보면 그 아버지가 아들들이 있는 회사에 아들의 지분이 50% 이상인데 그 회사에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입니다. 멀쩡하게 아버지가 아들들 회사에 부동산을 증여했는데 아마 그 부동산 증여한 거 관련해서 법인세는 낸 모양입니다. 그런데 국세청에서 보기에는 이제 완전한 그 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증여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지금 증여세를 과세했는데 아들들이 법인세가 부과된 경우에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아마 구상증법의 규정을 들어서 얘기를 했는데 그러나 이제 판례에서는 상증법 2015년 개정되면서 이게 이제 그 일감 떼어주기에 관련된 내용이지 않습니까? 특정 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게 법인세를 냈다고 그래서 증여세를 증여 의제가 해당되지 않는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리고 증여를 포괄적으로 판단하고 실질 과세를 하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다. 그러니까 증여를 추징한 게 정당하다 이렇게 판정을 한 겁니다. 여기 완료라고 떠 있는데 이거는 이 아들들이 그 조사심판 행정소송을 걸었다가 소송에서 패소하고 그냥 승복을 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건 종결이 된 겁니다. 매주 거의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증여세 제척 기간은 일반적인 경우에 10년, 좀 약간 부정한 경우에 15년입니다. 일반적인지 부정한지에 대한 판단은 국세청이 알아서 합니다. 우리는 그냥 15년 동안 국세청이 언제든지 추징 내지는 세무조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안전한 절세 정의화가 필요합니다. 유튜브에서 제임스 컨설팅 검색하시면 관련된 그 부동산이라든지 세법에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검색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대표님의 안전한 절세 전략 제임스 컨설팅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